안녕하세요. 플랫폼 랩스 박준민입니다. 저의 이번 엔지니어링 데이 주제는 코틀린으로 CLI를 만든다고 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코틀린으로 CLI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코틀린으로 어떻게 CLI를 만드는지 GraalVM에 대해 설명드리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주의사항 및 빌드 배포 방법 몇 가지와 헬퍼 라이브러리를 소개드리면서 샘플 코드 링크와 함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왜 코틀린으로 CLI를 만들게 되었는지, 저희 프로젝트에서 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였는지 설명드리면, 말씀드릴 기술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플랫폼 조직입니다. 플랫폼을 개발하기에 백엔드를 개발하지만 사내 조직원분들인 사용자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 네이티브 앱을 제공할 CLI가 필요하였습니다. CLI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언어들이 존재하였는데요. 파이썬, 고, 러스트 등등 많은 CLI 개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CLI 개발 언어들 중 고 언어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크로스 컴파일러를 이용한 멀티 플랫폼 빌드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코틀린으로 개발된 저희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로직을 녹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를 포함한 앞에 언급한 언어들도 굉장히 좋은 네이티브 이미지 개발 언어들이지만, 저희 프로젝트처럼 비즈니스 도메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CLI를 개발한다면 도메인 로직이 개발된 메인 언어로 CLI도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프로젝트도 코틀린이나 자바로 CLI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그럼 코틀린으로 CLI를 만들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으로 CLI를 개발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코틀린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코틀린을 개발한 젯브레인스에서 만들었으며, 코틀린에서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크로스 컴파일이 가능하며 VM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독립형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틀린 네이티브와 더불어 코틀린으로 CLI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오라클에서 만든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가 있는데요. AOT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독립형 실행 파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OT 컴파일러 및 GraalV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3장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젝트 설계 단계인 작년 가을 즈음에는 앞에 설명드린 코틀린 네이티브가 아직 성숙도가 높지 않아 오라클에서 많은 연구로 만들어진 GraalVM을 선택하는 데에 큰 고민은 없었지만, 이번 장에서는 현재 코틀린 네이티브도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이 둘을 다시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코틀린 포럼에서 발췌한 글인데 조금 시간이 지난 글이기에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코틀린 네이티브와 GraalVM을 비교해 놓은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코틀린 네이티브는 GraalVM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며, 코틀린 네이티브에서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틀린 네이티브는 VM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독립형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JVM 위에서 실행 가능했던 많은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코틀린 네이티브는 크로스 컴파일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밖에 지원되지 않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빌드 머신으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리눅스에서 맥용 바이너리 파일이 빌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찾아보니, 지원되는 호스트와 타겟 쌍이 존재한다고 하여 크로스 컴파일을 결코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GraalVM에서도 단점이 존재하고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코틀린 네이티브를 선택해야 할 특별한 장점을 찾지는 못하여서 보다 더 빠른 GraalVM을 선택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CLI 빌드 방식으로 GraalVM을 선택하였는데요. 이 GraalVM의 동작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alVM 자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먼저 GraalVM이란 오라클에서 자바로 만든 JDK 도구입니다. GraalVM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바로 만들어진 고성능의 JIT 컴파일러. 두 번째, 다양한 언어의 통합. 세 번째, 네이티브 이미지를 위한 AOT 컴파일러입니다. 이처럼 GraalVM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중 저는 컴파일러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JIT 컴파일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잘 알려진 JVM 빌드 방식과 동일하게 런타임 시 최적화를 진행하는 JIT 컴파일러입니다. 하지만 기존 C++로 개발되어 코드가 복잡해지고 개선이 불가능해진 C2 컴파일러를 대체하고 자바로 새롭게 작성하여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 컴파일러입니다. GraalVM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파스팟과 비교하였을 때 약 1.5배에 달하는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랑하고 있는 유스케이스를 보면 트위터에서도 단순히 GraalVM을 적용하여 18% 적은 머신으로 10% 정도의 CPU를 절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메인으로 설명드릴 AOT 컴파일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JIT 컴파일러는 Just in Time 컴파일러로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에 컴파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지만 이와 달리 AOT 컴파일러는 Ahead of Time 컴파일러로 미리 특정 플랫폼에 맞는 기계어로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또한 런타임의 최적화가 일어나는 JIT 컴파일러와 달리 AOT 컴파일러는 컴파일 과정에서만 최적화가 수행되고 그 결과로 즉시 실행 가능한 네이티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동작 방식의 차이로 AOT 컴파일러를 사용하면 기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메모리 사용률이나 파일 크기도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앱에서 사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적어집니다.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방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런타임 최적화가 필요한 방식에서는 JIT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하고 CLI처럼 단발성으로 실행하는 방식에서는 AOT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raalVM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GraalVM 설치 방법으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CLI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환경 변수를 세팅하여 GraalVM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빌드를 위해서는 플러그인만 등록하여 주면 그레이들 태스크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그레이들이나 메이븐을 통한 플러그인 퀵스타트 과정을 보면서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팅을 완료한 뒤 그레이들류 네이티브 컴파일 커맨드로 그레이들 태스크를 실행시키면 해당 모듈의 바이너리 이미지가 빌드되어 네이티브 컴파일 디렉토리 내에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면서 알게 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었고 이를 알아차리는데 꽤나 오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alVM에서는 사용할 리소스를 미리 등록해주지 않으면 런타임 동안 해당 리소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해당 문제를 살펴보면 리소스에 있는 JSON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 get 리소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냥 빌드를 실행한다면 해당 JSON 파일을 읽을 수 없기에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JSON 파일을 읽어오도록 resource config.json 파일에 미리 해당 JSON 리소스를 등록해 주어야만 합니다. GraalVM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대로 포함되거나 제외될 리소스들을 resource config.json 파일에 미리 등록해 주거나 빌드 옵션에서 해당 파일을 함께 넣어주며 빌드해야만 런타임 시 해당 리소스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 도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API를 통해 얻어온 정보를 잭슨에서 디시리얼라이즈하는 과정에서 잭슨 내부에서 런타임 동안 리플렉션을 통해 클래스의 필드 정보를 가져오는데 AOT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런타임 시 필드 정보를 가져오는 리플렉션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GraalVM에서 리플렉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eflectconfig.json 파일에 리플렉션 대상들을 명시해 놓아야만 런타임 시에 생성된 해당 객체의 필드 정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GraalVM 공식 홈페이지 상의 가이드 내용을 보여드린 것이고 오른쪽은 제가 만든 샘플 코드에서 발췌한 실사용 예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렉션 대상 클래스의 이름과 포함시킬 항목을
reflectconfig.json 파일에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오브젝트 내에 변수를 선언하고 시스템 프로퍼티를 가져오고 다음과 같이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변수를 읽을 때 네이티브 이미지에서는 해당 프로퍼티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없기에 항상 undefined가 설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로 선언된 클래스는 최초로 억세스될 때 초기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런타임일 테고 system.getProperty로 읽은 프로퍼티는 graalvm 내에서는 빌드타임 시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graalvm에서는 클래스 초기화를 런타임이 아닌 빌드타임에 수행하지만 최적화를 위해 메인 함수에서 억세스되지 않는 클래스들은 초기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 변수에는 undefined가 아닌 원하는 동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빌드타임에 해당 값을 초기화시켜준다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해당 클래스의 정보를 initialize at 빌드타임에 넣어주면 초기화가 빌드타임에 안전하게 진행되어 해당 프로퍼티 값이 제대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를 빌드한 후에 이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한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CLI 바이너리 파일 배포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여러 그레이들 태스크들을 하나의 잡으로 묶기 위해 GitHub 액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기 위한 네이티브 컴파일, 파일 압축을 위한 zip, 사내 아티팩토리로 업로드를 위한 퍼블리쉬, 이 세 가지 그레이들 태스크를 각각 만들고 하나의 액션에서 연달아 수행함으로써 한 번에 바이너리 파일의 생성, 압축 및 전송까지 진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배포 파이프라인을 GitHub 액션으로 수행하였는데요. graalvm에서는 크로스 컴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 알맞은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맥 환경, 리눅스 환경, 윈도우즈 환경을 위한 서버를 각각 두고 해당 서버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빌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구축해놓은 각 서버에 접속하여 따로따로 빌드 배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태스크로 각 서버에서 앞에서 설명한 배포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매트릭스를 통해 한 번의 액션 수행으로 각 서버에서 바이너리 파일 생성 잡을 병렬 실행하도록 세팅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태스크들을 하나로 묶는 GitHub 액션 잡으로 만든 뒤 해당 잡을 수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내 넥서스 아티팩토리에 바이너리 파일이 빌드된 뒤 압축되어 업로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하나의 액션 잡으로 플랫폼별 바이너리 압축 파일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틀린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헬퍼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코틀린 X CLI는 코틀린에서 만든 CLI 커맨드 라인을 개발할 때 유용한 헬퍼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아규먼트 파싱이나 커맨드 라인의 옵션, 디스크립션을 간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서브 커맨드들을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서브 커맨드들의 구현체에서 옵션 값을 세팅함으로써 short name이나 description, required 여부도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하여 샘플 코드를 작성하였으니 링크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GitHub 주소에 샘플 코드를 작성하여 올려놓았는데요. 해당 예제는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CLI로 JSON을 파싱하여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소스나 리플렉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소스 config, 리플렉션 config 파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샘플로 작성하였고 추가로 그레이들 태스크로 압축이나 HTTP 요청 예제도 넣어두었으니 프로그램은 간단하지만 큰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graalvm을 이용한 코틀린으로 CLI를 개발한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왜 graalvm을 사용하였는지, graalvm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추가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자바 기반 언어에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graalvm을 이용하여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고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과 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틀린으로 CLI를 만든다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